안녕하세요. 엄마 마음학교의 손은희 작가입니다. 몇 년 전에요. TV에서 연쇄살인범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냐고 물었더니 그 연쇄살인범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답이어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남의 집 무를 빼와도 엄마가 그것을 나쁜 일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남의 무를 빼와도 엄마는 늘 침묵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기에 오늘 같은 이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엄마가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가르쳐 줘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그것은 안 된다고 엄마가 이야기해주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방법은 아이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오늘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how가 아니고 왜 꼭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지 why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에게 공감과 격려와 칭찬이 있어야 아이는 안정감을 갖고 자존감도 높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아이에게 공감해주고 어떤 때 노라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지를 엄마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의 그 행동의 바운더리를 분명히 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배워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럽다 해도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공감과 격려가 아니라 반드시 노라고 말하는 엄마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침묵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은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한 묵인이나 용납으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빨간불일 때 아이가 신호등을 건너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이 마음에 공감하고 아이 마음이 지금 어떤가를 헤아리기 전에 무조건 건너지 말라고 큰 소리로 알려주고 아이를 건너지 못하게 잡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아이는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건널 것이고 자기도 위험해지고 다른 사람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만 공동체나 사회에 그런 무법자로 자라는 그런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라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는 왜 그것이 안 되는지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말로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 명확히 이유를 알려줘야만 하냐면 아이들은 그래야만 스스로 그것이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구나 라고 그 규범을 내재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러면 노라고 안 된다고 해야 하는지 그 바운더리를 정하는 것은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일, 그리고 남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일 분명히 안 되죠. 또 남을 불편하게 하고 피해를 주고 위험하게 하는 일, 그리고 거짓말로 남을 속여서 남의 물건이나 남의 소유를 빼앗는 일, 이런 거는 안 되죠. 그것은 아이의 감정이나 의견과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없이 아직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바운더리를 알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그 선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는 앞으로도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인생은 B, 여기서 B는 bus입니다. bus. B와 D, des 사이에 초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의 연속이다, 이 얘기인데요. 즉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선택의 연속인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해야 할 순간에는 스스로에게도 노라고 절제할 줄 아는 아이가 되지 않고서는 이 선택 연속의 삶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유아기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우리는 모두 선택의 순간에 계속 직면하잖아요. 그런데 옳고 그름의 기준, 좋고 안 좋음의 기준이 어려서부터 명확하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좋은 선택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요즘 보면 어렸을 때 아이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해도 엄마가 노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엄마들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 아이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묵인하는 행동이요, 오히려 아이의 길을 죽이는 그런 꼴이 된다는 거 우리 엄마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공공장소에서 마음대로 소리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아이의 제지 없이 마음대로 둘 때 그 순간에는 아이가 자유스럽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 같죠? 그러나 유치원부터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그 아이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옳지 않은 행동 때문에 아이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선생님에게도 지적을 받는 횟수가 늘 것이에요. 그렇게 늘 지탄을 받고 지적을 받는 아이는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기가 죽게 마련입니다. 아이가 공동체에 잘 어울리고 화합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공동체의 규칙 안에서 움직이고, 그럴 때 오히려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또 그렇게 스스로 지켜야 할 룰에 맞추어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을 스스로 키워가면요, 아이는요, 나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참 괜찮은 아이야 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되고요, 이러다 보면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남에게도 지탄받는 아이가 아니고 신뢰를 받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행동하게 두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죽는 인생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키운 손웅정 감독이요, 축구를 가르칠 때 축구의 규칙이나 선수들이 지켜야 할 룰은 가르치지 않고 축구 기술만 가르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에 반듯한 손흥민 선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뛸 축구장 같은 세상에도요, 거기서 지켜야 할 룰이 있고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그런 규칙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선 안에서 마음껏 인생의 경주를 할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할 때 공동체나 세상에서 옐로우 카드를 받고 레드 카드를 받는지를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세상이라는 축구장에서 룰도 규칙도 모르고 경주하는 무법자가 되기 쉽습니다. 각 가정에서 엄마가 이런 공동체 속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룰을 가르쳐주지 않을 때 가정 밖에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위험에 처하게 하고, 또 목숨을 빼앗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성폭력을 일으키는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일, 나와 이웃을 해하고 위험에 처하는 일, 공동체와 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본 예의에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은 하지 말도록 우리가 확실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사회에서 용납되는 옳은 일과 그른 일에 대한 바운더리를 어려서부터 잘 이렇게 알려주어야만 장래의 아이도 성공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좋은 예가 있습니다. 한양대 정병석 교수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자녀는 커서 무엇이 되든 사회에서는 주로 두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드 스킬, 또 하나는 소프트 스킬입니다. 하드 스킬은요,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 습득해 나가야 할 일 처리 능력입니다. 이에 반해 소프트 스킬은 일 자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보다는요, 일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 리더십, 인간 관계에서의 소통 능력, 발표력, 대인관계 능력, 그 다음에 인성 같은 것입니다. 근데요, 현대사회는요, 한 사람이 가진 전문 지식, 하드 스킬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업무들이 많아요. 팀으로 하는 일도 많고요.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않고는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 스킬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드 스킬은 어른이 돼서도 익힐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증 시험을 본다든가 컴퓨터에 대해서 배운다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프트 스킬은 단시간에 습득되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문대에 나오고 남보다 뛰어난 기술과 재주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요, 공동체나 학교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룰들을 무시하는 독불 장군 같은 사람을 환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는요, 눈앞에 있는 아이 기분과 감정만 보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요, 먼 미래에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까지 초점을 맞추어 길러야 합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옐로우 카드로 안 되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요, 공동체나 사회에서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를 받는 일이 없어지겠죠.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앞으로 이 아이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길 원한다면요, 확실한 바운더리를 지금부터 세워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노라고 말해야 할 상황에 침묵하지 마시고요, 확실히 노라고 말해주세요. 그것이 아이가 행복한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기초가 될 것이고요. 그런 모습을 보는 엄마도 행복할 것이고요. 그런 아이가 살아가고 일하는 사회와 국가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